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작은 미니 보조 배터리를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다이소 공구함 보조 배터리 있죠, 그 녀석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녀석 같은 경우는 핸드폰 충전 단자를 2개 넣었고 이 제품은 1개만 넣어서 2구짜리 핸드폰 충전 단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보조 배터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작게 하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가족끼리 이렇게 잠깐 나가거나 또는 밥 먹으러 나갈 때, 식당 갈 때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한 번씩 들고 가야 되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들은 솔직히 좀 커요. 반압이라든지 맥뱅이라든지 간단히 가지고 다니기에는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어차피 좀 잠깐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작은 녀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도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한 3번까지도 만충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야외에 간단히 나갈 때는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다이소 반찬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핸드폰만 2구, USB 2구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라서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좀 따라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 작업 같은 경우는 내부가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좀 큰 녀석, 이렇게 좀 타이트한 사이즈 말고 조금 더 큰 녀석으로 만드시면 좀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도 깜짝 이벤트 점프 스타트 한 대를 쏘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미니 보조 배터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파워뱅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고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파워뱅크 만드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조 배터리 만들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료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자, 케이스가 필요하겠죠. 케이스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1,500원짜리 반찬통입니다. 좀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아서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배터리는 E11700 LG 50L이라는 5000mAh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고요. 자, 이 배터리는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배터리는 3셀로 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배터리에 맞는 3셀 보호회로가 필요하겠죠. 3S 20A 보호회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온오프로 할 수 있는 간단한 2핀 스위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단자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전압을 알 수 있게끔 전압계, 미니 전압계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USB 충전 회로입니다. 자, 이 충전 회로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면 이렇게 회로가 부착이 돼 있죠.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이 입력축으로 대략적으로 한 7에서 28V까지 우리가 어떤 전압을 주더라도 출력 측에서 5V나 9V, 이 우리가 필요한 전압이죠. 일반 출력을 할 때는 5V 출력을 하고 급속 충전을 할 때는 아마 9V 출력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 회로예요. 그래서 연결이 너무나 쉽습니다. 이쪽에 배터리 전압만 넣어주면 되니까 너무나 간단한 연결이 가능한 이 USB 충전 회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안에 배터리를 넣어줄 건데, 지금 이렇게 3개를 준비한 게 뭐 4개까지 해도 되지만 4개까지 해버리면 우리가 위쪽에 단자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3개만 연결을 하고 이 공간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압계나 핸드폰 충전 단자 그리고 스위치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최대한 배터리와 이 케이스 사이즈의 공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이 벽 쪽으로 붙어도 나머지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먼저 배터리를 이렇게 아래는 2개, 위에는 하나, 이런 배열로 해서 3셀 배터리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3개만 하면 이렇게 좀 고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짜로 하나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터리는 안 쓰는 배터리니까 X 표시를 먼저 하나 해 두고요. 자, 3셀 배열을 놔야 되죠. 3셀 배열을 놓기 위해서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또 하나는 플러스, 이렇게 극성이 서로 다른 배터리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배열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배터리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무줄로 먼저 사각형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하나씩 연결을 해볼게요. 자, 배터리를 연결하는 니켈 같은 경우는 뭐 0.15T에 5mm짜리로 사용을 할 겁니다. 보조 배터리 개념이라 얇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할 건데 가장 먼저 이 배터리의 이름들을 좀 정해줄게요. 자, 플러스 먼저 이렇게 혼자 있는 단자를 저는 B 플러스로 정해줄 겁니다. 3셀이니까 B3이라고 적어놔도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자, 그대로 뒤집어서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이겁니다. 자,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단자 마이너스가 이 부분인데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부분하고 이렇게 서로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B2로 정해줄 겁니다. 이쪽도 B2가 될 거고요.
자, B2 단자 연결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B2 단자에 또 플러스 단자죠. 플러스 단자 밑으로 내려오는 마이너스 단자를 찾을게요. 그대로 또 돌려서 이번에는 이쪽이 B2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죠. 그러면 이쪽은 B 플러스니까 나머지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쪽은 B1이라는 단자 이름이 생깁니다. B1. 자, 이쪽은 B1이라고 정해주겠습니다. B1도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B1에서 이 플러스 부분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 그대로 돌려서 자, 이쪽 마이너스 단자 있죠? 이쪽을 이제 B-로 정해줄 겁니다. 따로 연결은 안 할 거고 B-로 정해줄게요. 그럼 이제 3셀 연결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무줄을 빼고 이 상태로 테이핑을 좀 해줄게요. 움직이지 않게 좀 고정을 시켜주는 테이핑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배터리는 니은자 우리가 이제 좀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케이스에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 공간이 남아서 우리가 상판 작업을 할 때 이 위쪽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호회로 같은 경우는 이 뒤쪽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우리가 넣었을 때 최대한 이쪽 공간이 좀 남아야지만 좀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간이 살짝 앞으로 오더라도 이 뒤쪽 연결이 편할 것 같아요. BMS가 부착될 부분은 이렇게 항상 스펀지 절연지를 붙여주고요. BMS는 움직이지 않게만 살짝 고정을 해주고 납땜을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BMS는 고정을 해뒀고요. 이제 아까 연결했던 B-, B1, B2, B3까지 4개의 단자만 단자끼리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결을 할 건데 B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는 지금 니켈을 연결 안 했잖아요. 우리가 단자에 바로 납땜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B 플러스에도 니켈을 살짝 붙여주고 나서 이 니켈에 납땜을 할게요. 니켈이 납땜이 훨씬 잘 되니까. 이제 BMS를 하나씩 선으로 연결을 할게요. 자, 회로에 연결된 선 같은 경우는 저는 실리콘 20AWG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 배터리 용도로만 쓸 거기 때문에 높은 전류값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선은 얇은 선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먼저 회로에 0V에 연결을 했고요. 이쪽 아까 달아놨던 B- 부분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0V는 자, 이번에는 4.2V에 연결을 하고 이쪽에 있는 B1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4.2하고 B1은 똑같은 단자입니다. 자, 4.2도 B1하고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8.4V 이쪽에 있는 B2죠. 자, 8.4는 B2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2.6V B 플러스에 연결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B 플러스까지 B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출력 전압에서 배터리 전압과 동일한 전압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배터리의 전압이죠. B 마이너스 B 플러스. 자, 배터리 전압은 12.09V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 전압 P 마이너스 P 플러스. 안 나와. 자, 지금 보시면 전압이 1.4V밖에 안 나옵니다. 전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잠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회로가 잠겼을 때는 이 출력 전압의 파워 서플라이로 우리가 이 배터리 충전 전압인 12.6V를 한번 인가를 해줘 볼게요. 자, 파워 서플라이로 지금 이 전선 같은 경우는 12.6V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에 갖다 대고 플러스에 갖다 대 볼게요. 자, 지금 충전기가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회로가 풀렸을 거예요. 자, 이번에 출력 전압을 이제 전압을 재보면 자, 이렇게 12.09 똑같이 나오죠.
방금 전에는 출력이 안 나왔는데 배터리 전압과 동일한 12.09V, 출력도 12.09V. 자, 이렇게 동일한 전압이 나오면 회로 연결은 아주 잘 됐습니다. 회로마다 다 틀리겠지만 회로가 이렇게 잠겨 있는 경우는 이 배터리 충전 전압을 출력 단자에 한번 연결을 해줘 보면 이 회로가 풀립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는 이제 그냥 놔두고 상판 작업을 한 후에 그 다음 배선 연결을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이렇게 넣었을 때 맨 위쪽으로 최대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전압계를 이쪽으로 붙일 거고요. 핸드폰 충전 단자 스위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충전 단자를 하나 달아 줄게요. 자, 이렇게 전압계는 잘 고정이 됐네요. 자, 다음은 이 충전 단자 먼저 이 앞쪽으로 달아 주겠습니다. 스위치를 끝부분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핸드폰 충전 단자도 딱 맞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스위치까지 고정을 했고요. 이제 충전 단자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충전 단자는 자, 이렇게 타이트하지만 충전 단자도 넣어줬고요. 이쪽 절연 작업은 좀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단자 타공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배선 연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회로도 여기 있는 플라스틱을 좀 잘라서 최대한 이 위쪽으로 이렇게 글루건으로 부착을 시킨 다음에 넣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이 공간들, 이쪽에 플라스틱을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좀 잘라줬고요. 이쪽에 글루건으로 절연 작업을 좀 하면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충전 회로를 이렇게 부착을 시켜 버릴게요. 아무래도 뒤쪽이 둘 다 회로다 보니까 글루건으로 꼭 쏘고 나서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지겠죠. 일단은 이 단자들도 글루건으로 절연 작업을 하면서 충전 회로까지 이 위쪽에 좀 고정을 해준 다음에 배선 작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자들은 글루건으로 좀 고정을 해줬고요. 이제 이쪽이 글루건을 싸서 여기 있는 충전 회로를 이 위쪽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 버릴게요. 아, 뜨거. 자, 이렇게 충전 회로까지 이렇게 부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압계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 충전 회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 전원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 배터리에서 출력선을 뽑아서요, 이쪽 충전 단자를 거쳐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제어만 해서 나머지 이 두 개의 단자 플러스를 연결을 할 거고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쪽 충전 단자에서 온 마이너스를 이 두 개의 단자에 바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만 이 스위치를 거쳐서 오면 돼요. 그러면 배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하고 이 위쪽 단자까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출력 단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선을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배터리는 완전하게 절연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전원선을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가장 먼저 여기 있는 충전 단자에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한 후에 배터리를 넣고 위에 상판에 하나씩 연결을 할게요. 자, 중간을 따서
자, 이렇게 충전 단자를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이 상판에 전선 2개만 스위치를 거쳐서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터리에서 충전 단자를 거쳐서 2개의 선은 나왔습니다. 이 선이 이제 출력선이 되는 거죠. 충전은 아무 때나 충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이제 이 선에서 스위치를 거쳐서 여기 있는 충전 단자하고 볼트 게이지만 작동이 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할 건데, 이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충전회로 그리고 이 전압계의 마이너스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스위치는 플러스만 거쳐서 올 2핀 스위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2개의 단자만 연결하면 되니까 이 선을 바로 이쪽 충전 회로에 부착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 전압계도 같이 이쪽으로 부착을 시켜줄게요. 먼저 여기 있는 충전 회로의 선을 뜯어버릴게요. 자, 그럼 이 마이너스 선을 방금 뜯어버린 이 회로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 전압계의 마이너스도 이 검정색만 이쪽에 같이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선을 충전 회로의 마이너스 그리고 전압계의 마이너스까지 함께 이곳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연결은 끝났어요. 이제 플러스를 연결을 할 건데 배터리에서 오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스위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 선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먼저 한쪽 스위치 단자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또 나머지 단자에서 이제 나와서 방금 전에 마이너스 연결한 것처럼 충전 회로 그리고 전압계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플러스 선 하나는 스위치 쪽에 연결을 했고요. 나머지 핀에 선을 하나를 더 연결을 해서 방금 마이너스 연결한 것처럼 이쪽 단자를 뜯어버리고 회로 쪽 플러스에 새로운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압계의 플러스 빨간색 노란색 2개의 선을 같이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선도 스위치 다른 핀에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플러스 충전 회로 쪽에 연결을 했고요. 이 전압계의 플러스 빨간색 노란색 선도 충전 회로의 플러스 쪽에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자, 이제 돌려서 전원을 먼저 한번 켜볼게요. 자,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 전압 아까 12.09가 나왔는데 전압계로는 12.06이 나오네요. 자, 12.06 전압 제대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충전 단자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켜고 핸드폰을 충전하면 되겠죠. 이제 이쪽에 절연 작업을 좀 해준 다음에 이제 뚜껑을 한번 닫아 볼게요. 뚜껑이 제대로 닫아질지 모르겠어요. 오, 아,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가네요. 헐, 역시나 또 충전 단자가 걸려버리네요. 이쪽 한쪽 날개는 없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쪽 날개는 그냥 날려버리는 걸로. 오늘 작업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한 작업이라서 처음에는 좀 여유롭게 봤는데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들어갔네요. 미니 보조 배터리 대략적으로 핸드폰 3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간단하게 가지고 가서 충전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